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평창군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평창군 대화면 건강위원회에서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건강계단을 조성했습니다. 송민지 리포터입니다. 승강기를 옆에 두고 계단을 오르기는 그리 쉽지는 않은데요. 계단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계단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군 대화면 건강위원회가 일상생활에서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계단을 대화면에 조성하여 공개했습니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들리는 경쾌한 음악 소리에 발걸음까지 가벼워지는데요. 조금 더 올라갈수록 유익하고 희망찬 표어로 심장은 더 뛰어옵니다. 대화면이 2016년도에 평창군에서 건강 플러스 마을로 지정이 돼서 각 마을별로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건강계단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 위원들이랑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건강계단은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아파트 주민들이 계단을 활용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단 이용의 건강 증진 효과를 알리고 1층부터 6층 사이에 계단면에 소비되는 칼로리의 양과 효과, 기타 건강 정보를 부착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건강계단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딱딱한 분위기에 아파트 계단에 생기를 입혀서 입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대를 해보니까는 일단 그 표를 보고 걷고 하는 게 유익하고 내 그 건강에 많이 도움도 된다고 생각하고 평소 엘리베이터를 자주 이용했다는 입주민들도 유익한 내용을 읽으며 계단을 올라가 보니 어느새 지루하지 않게 도착해 있어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아파트 거주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계단 조성 등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터인 아파트 공간을 활용하여 걷기 분위기 조성에 힘입어 국민 모두가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가 전개되어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예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창군에서는 적극적인 건강환경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딱딱한 분위기에 아파트 계단에도 생기를 입히고 있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지는 일석이조의 건강계단. 건강계단으로부터 주민 모두가 활기차고 건강한 아파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평창군 대화면 건강위원회가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계단을 대화면 아파트에 조성했습니다. 주민들이 계단을 오르면서 유익한 내용도 읽고 건강도 챙기면서 주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피700 송민지입니다. 이효석의 고향이자 소설 메밀꽃 필무렵의 작품 배경인 봉평면 창동리 이효석 문화마을에 효석 달빛 언덕 조성 사업이 마무리돼 지난 21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효석 달빛 언덕은 현대 단편 문학의 백미인 소설 메밀꽃 필무렵의 배경지인 봉평을 모티브로 책 박물관과 근대문학 체험관, 낙위광장과 수공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근대문학체험관은 1920년에서 1930년대 이효석 선생이 활동했던 시간과 공간, 문학을 이야기로 풀어내 한국 근대문학과 가까워질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꿈꾸는 달에는 카페와 작은 도서관, 기념품 판매점이 들어섰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을 할 수 있는 낙위광장과 수공관, 효석 달빛 언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달빛낙위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이효석 문학선양회는 개관에 앞서 지난 15일에서 19일 시범 개방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효석 달빛 언덕이 개관하면서 오는 9월 평창 효석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들이 인근 이효석 문학관과 효석 문학의 숲을 잇는 효석 문화예술촌에서 문학의 향기에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23일 평창군청에서 이동 헌혈버스를 이용한 사랑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행사는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창군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했습니다.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혈액 검사를 비롯해 소정의 기념품과 봉사 시간이 부여됐습니다. 이번 헌혈 행사에는 예년보다 많은 수의 봉사자들이 동참해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혈액 비축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봉평 태기장학회가 지난 23일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2018년 정기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봉평면 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수여식에서는 총 6명에게 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대학생 4명에게 각 150만 원, 중고등학생 2명에게 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봉평 태기장학회는 태기산 풍력단지 조성으로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를 확보한 5개 마을에서 총 2억 5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내놓은 것을 재원으로 삼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42명의 학생들에게 5,9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봉평 태기장학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장학금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23일 농업인대학 사과반 교육생을 대상으로 착색 기본 원리의 이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전문 컨설턴트인 우병용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농업인대학 사과반은 지역 특화 품목인 사과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3월 개강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론 수업뿐 아니라 선진 농장 견학, 실습 교육 등 현장 교육을 강화해 사과 재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과 품목은 타작물에 비해 소득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길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목으로 평창군은 특성화된 사과 전문 농업인을 배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4회 개촌마을 클래식거리 축제가 6천여 명의 관객을 모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의 개막식에는 관람객 1,500여 명이 운집해 별빛 가득한 클래식 세상을 만끽했습니다. 3일간의 축제 동안 피아니스트 김태영, 현악사 중주 노부스콰르테, 첼리스트 송영훈과 이상은 등 연주팀이 펼친 클래식 향연은 관람객들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또한 음악평론가 정지훈의 클래식 음악다방 코리아 아트 브라스의 사운드 오브 뮤직이 기간 내내 열려 개촌을 3일 동안 예술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축제 기간에 함께 열린 제2회 개촌마을 아마추어 클래식 콩쿠르에는 청소년부 6개 팀과 일반부 7개 팀이 참가해 인천 송도 센트럴 유스 앙상블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의 주도로 전통 삼국구이, 클래식 악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포근한 시골 마을의 정겨움을 선사했습니다. 평창군은 개촌마을 하면 대한민국 클래식 마을의 대명사로 떠올릴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매년 식순환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해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에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비 54억 원을 확보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박림면 운교 1위, 용평면 배곡포리 등 관내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 13개 마을에 배수관로 21.5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갔으며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소규모 급수시설을 사용하던 마을 170여 가구, 약 400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 그동안 있었던 생활용수 이용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평창군은 안전한 물 공급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설계로 주민 편의 향상에 힘쓸 예정입니다. 가상 이효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평창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효석문화제가 9월 1일 개막합니다. 송민지 리포터입니다. 해마다 9월이면 들녘을 덮는 하얀 메밀꽃으로 장관을 이루는 봉평에서는 효석문화제가 열립니다.
메밀꽃 필 무렵 소설을 배경으로 전통이 있고 문학이 있는 효성문화제는 대한민국 최초로 축제를 통한 명품 축제 국제 인증을 받은 축제로 9월 1일 개막하여 9월 9일까지 9일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가산 이호석 선생님의 문학적 가치를 공감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효성문화제는 올해 20회를 맞이합니다. 20회를 맞이하고 올해 문광부선장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된 대한민국 10대 축제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도 축제는 대한민국의 1호 축제고 또 최우수 축제로 진입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민간 축제로서. 가산 이호석 선생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인 봉평과 메밀꽃을 주제로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축제 전반에 걸쳐 계획하고 준비하는 효석문화제는 민간 주도형 축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민간 주도형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문학과 함께하는 축제이며 공간적 재현을 통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행사는 전통마당, 문학마당, 여러 가지 마당을 근거로 두고 천혜 자원인 저희들 강을 이용한 또 아주 시골스러운 풍경들이 있죠. 돌다리, 섭다리를 건너서 두구로 올라오면 광활한 메밀꽃이 펼쳐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자연과 같이 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좋아하시는 축제입니다. 효성문화제는 100일장을 비롯해 시화전, 전국 국어선생님 100분을 초청하여 관광객들과 꽃밭을 거니는 프로그램, 문학의 밤, 사연을 담아서 엽서 쓰기,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 프로그램 등 문학 프로그램과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 등장하는 메밀꽃밭 둘러보기, 깡통 메밀꽃 열차 타기,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 등의 자연 프로그램, 나아가 전통 메밀 음식 만들기 등 건강 음식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주변에 있는 이호석 선생의 생가, 이호석 문화정시관 등 둘러볼 수 있는 축제장의 영역이 넓습니다. 효석문화제 말 그대로 가산 이호석 선생님의 문학의 가치를 드높이고 많은 문학인이 함께 문학의 즐거움을 공감할 수 있음으로써 정서의 풍요함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효성문화제에 오시면 많은 먹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지역인들이 정말 친절로 관객들을 모실 것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펼쳐지는 저희 효성문화제 관광객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한 효석문화제가 9월 1일 개막하여 9월 9일까지 열립니다. 가산 이호석 선생님의 메밀꽃 필 무렵의 실제 배경지인 봉평에서 자연과 문학이 공존하는 축제로 관광객들을 즐겁게 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메밀꽃과 함께 문학적 감각에 취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햇빛 700 송민지입니다. 평창군은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에 따라 지난 22일 평창군청에서 태풍 대비 긴급회의를 개최해 태풍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풍 대비 비상단계별 상황 근무체계, 부서별 대처 사항에 대하여 전달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용평면 건강위원회가 암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고자 국가 5대암 조기검진 주민홍보에 나섰습니다. 평창군은 강원도 교육청과 함께 새학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0일 평창읍 사무소에서 군매너 평창문화 시민운동협의회 해산총회가 열렸습니다. 햇빛7의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